전기차에서는 약간 느낄 수 없는 약간 가벼우면서도 좀 이렇게 뭐 불쾌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이거 좀 그리우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유 그리웠는데. 지금 요 차가 3.5 이러고 가도 되네. 와. 원래 썬루프 하면 항상 여기 보강 프레임 들어가잖아요. 그쵸. 뒤로 밀린 것 같아. 다른 차들 같은 건 딱 중앙에 그러네요. 있어가지고. 보통은 B필러랑 멀지 않은 곳에 딱 있는데 네. 지금 여기서 보니까 B필러보다 훨씬 더 뒤로 많이 밀려있는 느낌. 비전 루프의 좀 단점은 개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얘는 개방도 되고 개방 안 됐을 때도 좀 시야도 좋고. 미안해요. 다시 아니요. 들어볼게요. 오늘은 좀 옷이 바뀌셨네요. 오늘 저번에 캐스퍼랑 XM3 하이브리드 때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얼굴을 이제 오픈한 첫 영상이었는데 네. 무슨 달덩이가 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서 옷도 예쁘게 입고 머리도 좀 만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와, 계기판도 많이 바뀌었네. 네. 토레스도 사실 이렇게 위아래 디스플레이가 따로 있고 공조한데도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 이거에 대한 논란은 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현대차에서도 이제 개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랜저 같은 차만큼 소비자의 연령대가 스펙트럼이 넓은 차가 또 없대요. 조금 더 작게 만드는 게 예쁘긴 한데 연령층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폰트 크기나 이런 게 좀 커야 잘 보이니까 노멀 테마라고 있어요. 이게 네. 이걸 누르면 레이아웃이 좀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기본일 거고 이 심플 모드가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훨씬 보기 좋더라고요. 너무 버튼이 많으면 오히려 어려워요, 차가. 딱 이렇게만 있으면은 온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 바람 쐐기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 의외로 이 차가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풀체인지 모델이니까 신경을 많이 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더블랙이라는 약간 까만색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 트림이라서 여기 헤드라이닝이나 힐러의 이 안쪽 마감재도 다 까만색이에요. 헤드라이닝이 이렇게 컬러가 통일이 돼 있으면은 실내에서 오는 만족감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현대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리얼 우드도 들어가고 다른 종류들도 들어갔는데 더블랙 경우에는 이제 색깔 통일을 위해서 이 부분까지 색깔 맞췄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좀 깬다. 캘리그라피 써 있는 거. 차라리 그냥 저기다 그랜저라고. 이거 지울 수 있겠다. 나중에 물파스로 하면 지워질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차를 여러 개 탔지만 네. 진짜 조용한 것 같아요. 차를 이제 처음 딱 출발을 시키는데 물론 당연하게 예상은 했어요. 차가 이제 조용할 거고 네. 진동과 억제도 좋을 거고 제일 많이 경험했던 그랜저가 요 바로 직전 세대인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진짜 많이 타거든요. 근데 그 차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그 소음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일반 내연기관 차들이 사실 경쟁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시동이 아예 꺼져 버리니까. 그런데 이 차가 아까 처음에 딱 출발을 시키는데 시동이 꺼진 건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소음이나 진동 억제력은 굉장히 좀 잘한 것 같아요. 네. 이따가 속도를 좀 높이면서 이제 뭐 도로 소음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해볼 거지만 일단 저속 환경에서는 정말 외부와는 이 소음이 단절돼 있다는 그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은 다 이제 최소 하이브리드 아니면 다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대긴 하지만 확실히 그 대형 세단 플러스 3.5리터의 이 고배기량이 주는 운전의 만족도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운전할 때 보면은 RPM이 1100이에요 계속. 뭐 2000까지 쓸 일도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차는. 기본 토크가 높으니까. 네. 지금 제가 이제 1.6리터 가솔린 차를 타다 보니까 뭐 조금이라도 속도를 내려고 하면은 이제 RPM을 이렇게 막 쫙내야 되고 그러면 소음이 증가하고 연비는 떨어지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이 차는 확실히 이제 배기량이 크고 여유롭다 보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갈 필요도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량 설정하는 것만 해도 지금 종류가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일단 강하게 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 사용 금액은 11,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쪽에서 들리는 엔진 소음이 가상 사운드라는 거죠. 네. 끄고 조금 더 사운드가 부각되는 그 차이는 있네요. 남들은 관심 없는데 제가 약간 이제 궁금했던 게 중에 하나가 중립주행 모드가 있어요. 사실 이게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뭐 한 10년 넘게 전부터 이제 활성화가 됐던 건데 이렇게 그냥 항속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가속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랬을 때 가속에서 발을 떼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이제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변속기가 중립기어로 이제 변경시키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멀리까지 밀려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제가 요거 매뉴얼을 한번 보니까 한 8가지 상황에서 이 뭐 기능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게 그래도 이런 3.5 고배기량 차량이면은 연비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다가 특히나 이 차는 지금 4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립주행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중립주행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가속 페달을 하나도 안 밟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속도가 지금 이제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굉장히 늦게 줄어들어요. 요런 거를 많이 활용하시면은 지금 승차감도 굉장히 유리해지고 연비도 잡을 수 있고 좋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에코 모드나 스마트 모드에서 살살 탈 때 작동을 하고요. 시속 60에서 150km 사이에서만 작동을 하고, 도로 경사가 뭐 마이너스 4도에서 플러스 3도 사이에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냥 이제 뭐 에코나 스마트 모드에서 그냥 편안하게 부드럽게 주행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연비까지 따라오는데, 그냥 이제 기술까지 좀 적용이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바로 전 모델 그 3.3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 이제 르블랑 차량을 한 일주일 정도 타봤어요. 그때는 이제 얘보다는 배기량이 살짝 나왔는데 3.3이었는데, 보통은 이제 그 자동차의 드라이브 모드 중에 제일 쓸모가 없는 게 저는 사실 에코 모드라고 늘 생각을 해왔었는데, 근데 그 생각이 딱 바뀐 게 확실히 3000cc가 넘는 고배기량 가솔린 차량에서 에코 모드는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에코 모드가 약간 싫은 이유는 아무래도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전자가 좀 짜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 배기량이 큰 차량들은 에코 모드조차도 굉장히 부드럽게 운전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 승차감까지 잡을 수가 있으니까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얘는 중립주행 기능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지금 내려가는 거 봤어요? 고급스러운. 이거 제가 그 창문 내리는 거를 쇼츠로 한번 촬영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야, 창문 내려가는 모터 소음도 진짜 조용하고, 진짜 나 지금 깜짝 놀랐어. 네, 모션이 굉장히 우아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있어요. 제네시스는 사실 이런 데가 버튼류가 네. 알루미늄 촉감을 주거든요. 얘는 저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 진짜? 창문 열고 뭐 다 좋은데 버튼을 만지는 순간 아반떼가 떠올랐어요. 어. 아반떼에서도 유독 이게 현대에서는 이 스위치 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최고 등급이니까 프리뷰 제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그동안 일반적인 그 현대차 실제 만나기가 어려웠던 옵션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됐는데, 일단 매뉴얼을 읽어봤을 때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노면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제어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상시 작동은 하지만 거기 설명이 분명히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방지턱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있는 차와 없는 차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속도로 다녀봐야 이제 좀 체감이 되겠지만, 일단 그 취급 설명서의 그 문구 하나만 딱 봤을 때는 막연히 그게 들어가면은 승차감이 막 엄청나게 좋아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게 좀 있어요. 이 제네시스 타신 분들은 그거는 꼭 추천하시더라고요. 투자할 만한, 들어가는 네. 거니까 저도 감동이네. 와 진짜 넓다.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처음에 출발할 때 뭐가 자꾸 딱딱 큰 소리가 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이거 소음 불편하다 이렇게 한번 제가 썼더니만, 네. 똑똑한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도어 핸들 들어가는 소리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아이오닉 6 대비해가지고는 확실히 소리가 작아요. 지금 계기판 테마를 바꿨어요. 이게 보니까 심플 모드가 있고 다른 모드가 있던데, 지금 이제 아까 저희가 오면서 봤던 거는 심플 모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들에게 제일 익숙한 그냥 일반 타코미터 같은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 PD님 앉아 계신 2열 센터 터널 높이 한번 보시면은, 뉴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cm예요. 근데 디올뉴로 오면서 이게 지금 20cm 정도 돼요. 후륜구동 차들 보면 이제 센터 터널이 높은 게 2열 고주성에는 별로 안 좋아요. 특히 한 3명 정도 탈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혹시나 1.6 하이브리드 모델의 4륜이 나올 가능성이 또 있지도 않을까. 그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만들다 보니까 플랫폼 하나로 다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어차피 지금 투싼이나 산타페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게 다 똑같은 파워트레인이고, 공차 중량은 뭐 산타페보다 그랜저가 훨씬 더 가벼워요. 안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 K8도 보면은 그 3세대 플랫폼이 들어가면서 그 2열 센터 터널이 좀 높게 나왔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4륜 세단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현대차 보고 있어요? 이번에 디올뉴 그랜저가 먼저 나왔던 그 K8 그 차에 비해서 하나 이제 지금 아쉬운 게, 공조 장비가 얘는 그 투존이에요. 2개밖에 없고, 지금 이 차도 풀업이고 이제 K8도 풀업이면은 K8 같은 경우에는 후석에서도 공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랜저는 더 뒤에 나온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은 빠져 있더라고요. 좀 아쉽죠. 왜냐면은 2열 리클라이닝 시트까지 넣어줬으면 2열에 힘을 많이 줬다는 건데, 공조기를 또 이제 뺐다는 거는 이게 약간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제가 이제 그랜저 그때 살 때 2.4의 깡통을 샀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기사님이 야 꼭 그랜저를 그렇게 깡통으로 타야 되겠니? 물어봤었는데 그랜저를 꼭 다 넣고 타야 될 필요는 있을까요? 예전에는 확실히 G80과 그랜저 사이가 조금 멀리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대차에서도 G80 밑에는 G70이 아니라 G80 밑에는 그랜저라는 인식을 좀 주기 위해서 간극을 많이 조금 좁힌 느낌이고, 또 괜히 가격만 올렸다고 간극이 좁아졌다고 할 수는 없으니 뭐 이것저것 막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오토 팝업이 되는 그 외부 핸들이 저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테스트 해본다고 몇 번 잡아보니까 손가락이 끼는 경우도 있었고, 혹시나 방전 났을 때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테스트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좀 직관적이지도 않고. 근데 이게 G80은 네. 뒷자리에 그 자외선 필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자외선 하는 거. 근데 그랜저는 오너가 운전하라는 느낌인 거. 왜 그렇죠. 앞에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죠. 그 교통 흐름 감지 변속을 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랑 카메라 기반으로 앞에 이제 교통 흐름 같은 거를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어차피 감속을 해야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변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능인데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아까 한참 찾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저 쉬지도 못하고 계속 중간에 찾아봤는데 정확한 명칭은 전방 예측 변속이라고 하고, 지금 보면은 계기판에 지금처럼 고속도로로 합류하는 상황이 앞에 있는 거를 이 차가 인지를 하면은 이제 변속을 더 과감하게 해서 가속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도로 주행 상황에 맞게 이 변속 로직을 조금씩 이제 미리 대응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런 기능이 굉장히 알고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하이브리드만의 이제 전유물 같은 게 있었는데 일반 내연기관에서 이런 게 도입이 된다고 하고, 이게 또 변속기가 자동 변속기 8단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만약에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을 좀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변속기의 반응은 조금 불만이에요. 너무 컴포트에 다 몰빵을 해버린. 똑똑 밟았을 때 RPM이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승차감을 안 해칠 것 같은데 한 박자 이상씩 느린. 기본적으로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이제 톡톡 밟았을 때 너무 느려요. 너무 반응이, 이게 터보차를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얘는 그냥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다른 모드에서는 좀 느려도 상관없지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툭툭 쳤을 때 반응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제가 밟으면 이렇게 이제 나와요. 이거는 르발랑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너무 컴포트에 맞추다 보니까 반응 속도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이 반응 속도가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마치 제가 싫어했던 XM3 1..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4km를 2시간 정도 주행하면서 11.2가 나오고 있거든요. 나쁘지가 않은 게, 아까 전에 중간 기착점에서 촬영한다고 차 시동을 공회전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것까지 연비가 포함된 거 지금 그 연비이기 때문에 실제 주행 연비만 따졌을 때는 한 12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100이랑 3.5에 12 연비 나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건데,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그리고 꼭 4륜을 타고 싶다, 가지고 싶다, 세단에서, 그런 분들한테는 3.5 가솔린도 부담스러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눈을 조금만 더 보면 또 G80이 보인다는 거. 하지만 저는 그랜저는 역시나 하이브리드가 제일 기대가 됩니다. 2.45는 안 타보고 싶어요? 2.5는 사실 죄송하지만 안물안궁입니다. 만약에 그냥 내연기관을 타실 거면은 네. 조금 더 차 성격에 맞는 3.5 모델이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랜저에 예. 왜냐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2.5가 더 잘 팔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랜저에 뭐 고배기량에서 오는 이 여유로움을 느끼는 게 저는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2.5를 선택하실 바에는 조금 더 비용을 지출하시더라도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미워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랜저는 좋은 차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차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잠깐만 타봐도 이 차 타고 어디 멀리 가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고 더 좋은 차들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아쉬운 건 분명하고, 예, 그거는 변함이 없고 확실히 좋은 차 맞고, 저는 사실 꽤 높은 우선순위로 이 차를 패밀리카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뒤에 누군가를 태우고
조심스럽게 운전해서 멀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랜저만큼 만족도가 높은 차가 잘 있을까 싶어요. 이제 또 몇 안 남은 세단 중에 또 대표 주자기도 하고. 하지만 그랜저는 역시 하이브리드.